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골입니다. 먼저 이번 영남 지역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좀 빌고 또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원인, 타겟책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죠? 예, 통상협의회. 네. 예, 노고가 많으셨네요. 예. 그리고 전번에 우리 윤 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때 제가 충분하게 이제 소명할 기회도 드리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제 고통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깊은 경청과 성찰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윤 정부의 지난 3년 경제 성적 표입니다. 성장지표 보면 GDP, 또 수출, 고용, 소득, 세수 모두 지난 정부에 비해서 저는 2분의 1 토막, 반 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로 우리가 급추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년 수치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이거는 기저효과가 좀 반영됐으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 전 기간 동안 18년, 21년 숫자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도 그 여러 가지 경제 성장 지표의 하락에 대한 추세는 뚜렷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해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총리께서는 대여건이 어려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여건은 누구나 마찬가지였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3% 가까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혁신 성장을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찾던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 변혁기입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버블 이후에 저희가 경기 하강기에 진입을 했죠.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국가가 무한 책임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인 재정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죠. 우리는 정반대로 갔죠. 자유방임주의,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소극적 경제정책. 그리고 정책 조합에서는 최악의 조합이죠. 부자 감세와 초긴축 재정을 이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과 경제,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정부 최고 책임자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자,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이죠. 작년 7월. 정부 출범 당시 경제가 폭망순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대로 모든 부분의 경제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전혀 현실과는 다르네요. 아니란 현실 인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평소 언행에 굉장히 신중을 보이셨던 우리 최 부총리께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번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상당 부분 민생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말씀하셨어요. 물가 상승률, 특히 밥상 물가 상승률. 이번 정부 전 정부에 대해서 2배 이상이죠. 2.5배 정도에 높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들어서 물가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밥상 물가인 신선 물가 지수 금년 1분기에도 6.6%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의 밥상 그리고 생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됐네요. 우리 정부가 잘해서 잡았을까요? 첫 번째, 유가가 안정됐습니다. 가장 물가 지수의 영향력을 갖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안정되면서 우리 물가가 안정됐다. 두 번째, 지금 저성장과 소비 위축입니다. 불황형 지금 물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임기 34개월 중에 27개월 동안 우리 소비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불황형 물가 하락은 당연한 거죠. 이거를 정부가 잘 잡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가 급등을 했죠. 그때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관세, 할당 관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격 보조를 했죠.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수반을 했습니다. 왜냐?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소했습니다. 약간 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GDP 개편 기준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6%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가 좀 감안을 했어야 됐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 118조의 가계부채가 는 겁니다. 그중에서 주담대가 139조가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이거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려 하면은 정책금융을 풀었습니다. 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 40조 풀었어요. 작년 들어서는 신생아 대출 27조 풀었습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의 절반을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한 능력입니다. 우리 가계 자영업자들은 상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이번 정부 들어서 2.7배, 개인사업자 연체율 4.8배 높아졌습니다. 예, 이런 사실 직시해야 됩니다. 또 국가채무 비율도 약간 감소했어요. 그러나 작년 결산 후 약간 0.7%포인트 감소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당초 정부가 계획을 했던 외평채 19조를 금년으로 이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부채 비율은 48%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일시적인 현상을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성 채무, 금융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습니다. 걱정을 좀 덜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국민 세액으로 다 갚아야 되는 적삭성 채무 비율이 61%에서 69%로 지금 크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금융성 기금의 여유 자금을 있지 않습니까? 일반에게 적자 부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평기금 24조,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3.2조 여윳돈을 일반에게 적자형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 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진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진위 개수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선 속도입니다. 지금 벌어진 소득 격차를 줄여가야 되거든요. 지난 정부의 개선폭보다 이번 정부 개선폭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출산율 반등했다고 합니다. 지금 에코붐 세대가 연간 한 70만 명 돼요. 이분들이 지금 홀령기에 들어섰죠. 인구가 굉장히 다른 세대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효과가 지금 는 거죠. 이런 일시적 현상입니다. 좋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경제의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저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 추경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 추경이 4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동 추경입니다. 뒷북 추경입니다. 찔끔 추경입니다. 고집불통 추경입니다. 첫 번째, 추경 목적이 매우 불명합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뭡니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정부는 틈만 나면 이번에 경기 회복력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큰 돈을 있잖아요. 어려운 돈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죠. 그래야만이 급냉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꽁꽁 닫혔던 소비와 투자 지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 추경입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은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입니다.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난 본예산 증액 제대로 못했습니다. 느닷없는 계엄이 터져서 증액 심사를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전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빨리 추경을 해서 그때 못했던 증액을 했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정부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1, 4분기는 조기 재정 집행으로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기 집행률, 신속 집행률 21%입니다. 이거는 근자 들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보면은 추경을 지체하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 규모, 시장과 국민 기대에 너무나도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 보십시오. IMF가 어떻게 봤습니까? 2%에서 1%로 가장 크게 한국을 떨어뜨렸습니다. JP 모간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엊그제 0.5%포인트까지 0.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에 미달하는 실제 성장률, GDP 갭이라죠. GDP 갭이 1%에서 1.5%까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가 가져온 추경 12.2조 원. 경기 상승 효과가 얼마입니까? 성장 상승 효과가 0.1%에 불과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겠습니까? 애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애국은 과감하게 경기 부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작년 12월 달에 얼마입니까? 130조의 추경을 단행을 했습니다. 독일,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부양 조치에 힘입어서 시장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안정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효과를 봐야지 않겠습니까? 왜 귀한 돈을 쓰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있잖아요. 찔끔 추경을 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징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징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 내용에 있어서 정말 실용에 눈 감는 고집불통 추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이번에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비슷한 온누리 상품권 또 이번에 추경에서 645억 증액했네요. 4,550원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권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발행 규모 있잖아요. 유통시장 규모가 20조, 5조, 4배 더 지역 상품권이 큽니다. 가맹점수 보십시오. 266만 개, 14만 개, 20배입니다. 훨씬 통용력이 커요. 이러한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왜 예면합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저주의 낙인을 왜 계속 찍고 있는 겁니까? 흥묘백묘, 잘 잡는 고양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늘리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있잖아요. 정말 엉뚱한 지금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 사업이죠. 자, 이거 있잖아요. 카드 평소시보다 많이 사용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렇잖아요. 현금 포인트 드리면 됩니다. 이거를 또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포인트를 줘야죠. 그래야만이 신속하게 있잖아요.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 온누리 상품권은 용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범용 소비를 좀 늘리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주게 된다면은 우리 여신협회하고 또 있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죠.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여기하고 있잖아요. 지급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요? 420억 원이 듭니다. 이거. 왜 이런 쓸데없는 시간과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낭비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일일이 여삼춥니다. 4개월을 낭비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저는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골목상권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매출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집어넣으세요. 계속 국회에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책의 출발과 끝은 현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실사구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우리 부총리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을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많이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경제 주체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이러한 절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금 필요한 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도걸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최상목 부총리님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